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8월 30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은 거의 10년도 넘어 다 사라진 곳들이지만 당시 저희 동네에 개미문구라고 꽤 오래된 문방구가 하나 있었고 그 바로 옆으로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미문구점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문구점이었고요. 미용실도 꽤 오래된 미용실이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용실이었어요. 뭐랄까? 유행에 민감했던 중고딩들의 발길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그런 은은한 촌빛 날리던 미용실이었거든요. 파마 같은 거 하려는 동네 아줌마들이나 갈 법한 그런 미용실이었는데 희한하게 개미문구는 그 상호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미용실 상호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시즌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학원에서는 매일 특강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어서 끝나고 나면 11시, 12시쯤이 됐어요. 그럼 학원 버스를 타고 동네로 오게 되는데 집 앞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대로변 어디쯤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턴 집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걸을 때마다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유리문으로 된 상가 옆을 지날 때면 그 찰나의 순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괜찮나? 배가 나오진 않았나?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어느덧 그 개미문구 근처까지 걸어왔는데 그 옆에 있는 미용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원래 밤에는 항상 그 건물에 있는 상가들이 다 불이 꺼져 있는데 희한하게 거울 앞쪽에만 불을 켜놓은 채 미용실 아줌마가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 상가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유리창에 제 모습은 비치지 않고 그 아줌마가 서 있는 것만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라 다른 건 못 봤지만 분명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줌마가 연습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머리 다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찰나에 지나갔습니다. 거의 아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 그로부터 이틀 뒤 학원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매일 같은 길을 늦은 밤 걸어가게 되었는데 3일 내리 그 미용실 상가에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골목골목에 편의점도 많이 없어서 골목 깊이 들어오면서 불이 들어와 있는 간판이라곤 PC방이나 당구장 정도가 전부였는데 아무튼 저는 단순 호기심에 고개를 고정시켜 놓고 천천히 미용실 안쪽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진짜 귀신을 본 것도 아닌데 전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줌마가 커트의 느낌이 전혀 아니라 단발보다 조금 길던 자기의 머리카락을 주먹으로 웅큼웅큼 쥐고는 가위로 막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싹둑싹둑.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재빨리 고개를 골목으로 돌리곤 그대로 지나쳐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저기 개미문구 옆에 있는 미용실 아줌마 미친 것 같다고요. 자기 머리 막 숭덩숭덩 자르고 있다고. 그러자 엄마가 하는 말이 그게 정말이야? 안 그래도 오늘 그 미용실 엄청 시끌시끌했었어. 저기 지윤이네 엄마도 파마하러 들어가자마자 모가지 잘라드릴까요?
이러면서 섬찟한 소리에서 저 아줌마 정신병이거나 귀신 들린 거라고 말 돌더라니까. 심지어 하루에 2-3번이나 그런 식으로 손님 쫓아서 소문 다 났어. 그런 기괴한 장면을 직접 보고 와서 곧장 이런 말을 들으니 진짜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엄마가 썰어놓았던 과일을 먹고 나서 씻고 난 뒤에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기말고사라 공부한 내용을 한 번만 정독하고 자야지 하며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졸린 나머지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 좀 깰 겸 제 방 베란다로 나가서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반쯤 내밀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번화가가 아니라서 밤이 되면 진짜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골목길인데 어떤 쥐가 파먹은 것 같이 산발머리를 한 여자가 흐물흐물 걸어가다가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며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씩 웃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피하고 창문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미용실 아줌마가 맞더라고요. 저희 집이 고작 4층이라 인상착의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 선명하게요. 마음 같아서는 엄마 아빠에게 가서 저것 좀 보라며 그 미친 아줌마를 생중계로 같이 보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 깨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너무 놀라서 잠이 확 달아났지만 책을 읽을 멘탈이 전혀 아니라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긴장이 서서히 풀린 건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경비 아저씨가 복도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자 그 아저씨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어떤 미친 아줌마가 온 복도에 머리카락을 뿌려놨어. 이거 봐. 이게 뭔 짓이람? 단 한 번도 누구랑 싸워서 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혈기왕성한 고딩이었지만 그냥 그 순간만큼은 엄청난 무서움이 엄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랑 눈을 마주친 뒤에 건물을 휘집고 다녔다는 소린데 또 1층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걸까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아줌마 행방불명되었어요. 한동안 그 아줌마 남편이랑 아들이 여기저기 CCTV 화면 캡처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 있죠? 그거 돌리고 막 붙이고 하고 다녔어요. 그 아줌마가 귀신이 들린 건지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인지 뭐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 아줌마를 목격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후 그 아줌마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미용실은 문이 닫혀있는 채로 있었고 엄마가 말하길 그 아줌마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집 식구들 동네 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